저희 뭐 설명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비를 제가 만든 건 2000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 작품 중에 하나인데 2002년도에 그 당시 모바일 전화기가 나와서 왑 서비스라고 그렇게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모바일 셀룰러망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이제 그런 서비스였는데 그게 나왔을 때 자 이걸 가지고 어떤 새로운 거를 재밌는 걸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실시했던 설치했던 작품입니다. 이게 그 대학로였는데요. 이제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그 카페 같은 데다가 바깥에 아까 있는 PDP를 하나 놓고 박스가 있어요. 들여다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있는 카메라에 의해서 눈이 찰칵 찍힙니다. 자기 이거 보고 있는 동안에 눈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모르는데 근데 그 안에 뭐가 쓰여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작가가 자 네가 세상에 던지는 워닝이 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봐봐요. 그러면 이제 그 워닝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은 이 길 가던 일반 젊은이들이 보는 세상을 향해 던지는 모든 경고의 메시지들이 쫙 모아져서 갤러리에 전시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희는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세상에 대한 심각한 경고들이 마구 올라올 줄 알았는데 실상은 어제 내 여친으로부터 버림받았네 라든지 쓸쓸한 내 주말을 어떻게 보냈고 좀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굉장히 사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예술을 그리고 인간이 예술을 마음에 품고 동경하고 고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인생은 짧아도 예술은 길다고 하는 말에 있듯이 우리가 죽어도 이거는 남는다. 어떤 영원성에 대한 어떤 표상이죠. 유한한 인생이 영원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 표적이자 표상인 그런 예술인데 실제로 이제 이런 예술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있다가 없다가 사실 이런 예술들은 전원을 뽑아버리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죠? 모든 게 이제 사실 정기성에 기반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해운대에서 불어지는 그런 바람의 그 풍향과 풍속에 따라서 이 커튼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너무 간단한 테크놀로지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그 해운대 어디다가 이제 그 바람을 재는 센서를 해놓고 그걸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해서 이걸 움직이게 만드는 이제 그런 간단한 인터랙티브 작품인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사실 코드만 전원만 빼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게 뭐냐? 처음에 이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나비를 처음 오픈하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예술이냐? 예술이라는 건 뭔가 남는 게 있고 영원성이 있고 그다음에 변치 않는 그런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뭘 한 거냐? 이제 그런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 더 보시죠. 이것도 초기에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작품입니다. 인터넷이 처음 인류 문명에 이제 들어왔을 때 이런 작가들이 이런 시도들을 했었는데 뭐냐면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물을 주면은 여기서 이제 물이 나와요. 실제 플랜트를 기르는 거예요. 같이 공동으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썩겠죠. 물을 안 주면 죽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제 물을 줘서 공동으로 키우는 이제 이런 작업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뭔가 예술이랑 완결성이 있어야 되고 완전성 이런 작품 같은 거는 제가 이제 가까이 이 대머리 아저씨가 로이 아스콧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전 세계 아티스트를 다 연결해서 이 네트워크로 가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텍스트건 이미지건 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게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거죠. 시작이지만 계속 이어지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기본의 스토리 구조가 기승전결이라는 스토리 구조가 여기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열린 구조가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스타일의 그 뮤직비디오 그 스토리 구조를 보면은 기승전결의 구조가 전혀 아니죠.
뭐가 더 들어가도 되고 빠져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여기서 저기서 뭐 사우나에서 저기 건널목에서 전 도시가 다 그 마당이 되고 어디서나 되고 계속 연결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제 디지털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디지털의 또 하나의 조건, 그 특색은 뭐냐면 그 아날로그 예술에서는 굉장히 이제 혼자서 개인, 네, 뭐 고독한 개인 혼자의 개개인의 생각, 관조,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관조나 사색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지금은 다 그냥 같이 때로 뭘 하는 거예요. 연결돼서. 그죠? 이거 이제 커넥티비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때로 같이 뭔가를 하는 거. 왜 트렌드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되냐 그렇게 막 그렇게 이유를 따져 묻거나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아트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이제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제 그 이전에 아날로그 예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거였다면 디지털 오면 좋건 싫건 간에 예술의 의미가 사람과 사람의 연결 훨씬 더 집단적이 되고 그리고 다감각적, 공감각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적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익스클루시비티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싸이에 예에서도 보듯이 더 이상 이제 그런 경계를 세우고 순수, 대중, 이건 A급, B급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촌스러워지고 그거 자체가 고루해지는 옛날식의 감성이 빠르게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이제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 액션, 그래서 예술의 어떤 사회적 역할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실천적이고 개념적인 뭐 이런 그런 거에서부터 훨씬 더 실천적인 그런 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작가는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 시내 곳곳에서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장애인들이 다니기 불편한 곳 있죠? 그런 거 이제 사진을 찍어서 매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데가 다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바뀌어야 될 곳 표시를 해뒀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의 이 작업으로 인해서 시에서 이거를 이제 많이 고정을 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저의 결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새로운 소통, 다 좋은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는가 하는 거는 잘 아직까지 제가 피규어라고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아트가 발전하려면 이거가 이제 산업적으로 조금 더 가든지 아니면 이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유통망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